안녕하세요. 예일lang입니다. 오늘은 주말에 내일 오빠들 전시회를 다녀왔던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알다시피 지방에 살고 있는 지방러이기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빠가 해줬으면 하는 일들을 다 도와주고 그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서울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언니가 씻는 동안 저는 아빠가 혼자서 저녁을 드실 수 있는 그런 반찬 그리고 뭐 설거지 등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언니가 다 씻고 나왔을 때 저는 그제서야 또 씻어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내일 유니폼이죠. 내일 오빠들의 굿즈 옷을 입고 모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저희는 차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지 다행히 주차할 곳이 있었고, 저희는 주차를 하고 예매했던 기차를 타기 위해서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좌석 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자리에 앉았는데 역방향이에요. 그냥 일단 서울에 갈 수 있는 표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좌석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예매를 했더니 역방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머리가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서울에 갈 수 있다는 게 어디냐 이러면서 마음을 고쳐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울 때마다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기도 했고, 그래서 기차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마지막 도착지인 서울역에 도착을 했다는 안내 멘트를 듣고 저희는 일어나서 기차에서 내리고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홍대 입구역에 내렸습니다. 홍대 입구역 1번 출구로 나가서 버스를 타야 하는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너무 더웠어요. 사실 제가 사는 창원에는 그렇게 덥지 않았거든요. 근데 서울의 홍대 입구역 1번 출구로 나오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그 거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날씨가 더웠던 것 같아요. 버스가 빨리 오길 바랬지만 버스도 빨리 오지 않았고, 그래도 가야 되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전시회가 열리는
곳으로 가는 그 버스를 타고 저희는 전시회가 열리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미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그 갤러리가 있는 곳 주변에 많이 보였어요. 대기하시는 분은 대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계시는 분들은 커피를 또 마시고, 저희도 덥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는 3시 타임이었으니까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언니가 이 건물이 되게 예쁘고 특이하다, 그리고 사진 찍을 만한 공간이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 있더라, 그 말에 나가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가야 하는 3시 타임에 줄을 서 계시는 분들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직원분의 안내에 따라서 표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 오빠들의 라이브에서 봤던 그 예쁜 티켓, 멋진 티켓, 아주 까만 X 전시 티켓을 받았어요.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은 굉장히 숲속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장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유리벽에 가득 적힌 팬들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는데, 저는 처음 왔으니까 언니는 많이 왔으니까 그래도 뭐 그닥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처음이니까 모든 게 다 신기하고 모든 게 다 우와 우와 이러면서 막 그렇게 구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언니가 몇 번 왔기 때문에 또 저한테 친절하게 이렇게 오빠들이 쓴 메시지도 같이 찾아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된다라는 그런 또 일종의 안내 지시까지 하시더라고요, 저희 언니께서.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서 처음 갔던 곳이 사람들이 별로 없는 뮤비방이었어요.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는 방인데, 뮤직비디오가 그 벽에 3면에서 다 이렇게 화면이 띄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노랫소리는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와, 진짜 이렇게 뮤직비디오가 3면에서 나오고 노래마저 그 뮤직비디오에 맞는 노래가 흘러나왔다면 진짜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언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니가 갔다 와서 오죽 답답하면 저한테 야, 네가 자기가 뮤비방에서 혼자 이렇게 뮤직비디오 그 영상을 찍었대요. 그래서 네가 영상에 이렇게 음악을 입혀서 한번 올려봐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올린 게 바로 내 오빠들의 전시회 뮤비방 그 영상이에요. 스윗 릴리전 그 영상에 이렇게
대충 종환 오빠의 입모양에 맞춰서 얼추 이렇게 노래를 맞추긴 했는데 싱크가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세 면의 뮤직비디오와 함께 이렇게 스윗 딜리전 노래가 입혀지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만들어서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너무 그 뮤비방이 조금만 더 이렇게 폐쇄된 공간이었으면 진짜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그 갤러리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진짜 언젠가는, 그런 기획을 또 하게 된다면, 오롯이 이렇게 뮤직비디오와 음악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히려 그 전시회 그 뮤비방을 보고 나서 와 이런 컨셉으로 전시회나 이렇게 청음회나 아니면 진짜 그런 라이브 공연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영화관 대관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어느 공간을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이벤트나 그런 전시회를 해준다면 좋겠다,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종원 오빠나 뭐 스페이스 보헤미안 기획이 아니라 이렇게 기획사 뭐 직원이나 스태프들이랑 어느 정도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라면 이런 것도 좀 해주세요, 이런 것도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진짜 건의를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뮤비방이 조금만 더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뮤비방을 나왔고 포토존이 있었어요. 포토존은 이미 내 오빠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눈에 많이 익어서 그런지 낯설지 않았고, 그리고 너무 와보고 싶었던 게 그 숲속에 온 듯한 느낌을 연출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화로 된 식물들이 꼭 정원처럼 작은 숲속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에 내 오빠들의 이렇게 사진이 크게 이렇게 또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오빠들이 썼던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팬들이 사진도 찍고 그리고 혼자 오신 분들은 이렇게 직원분이 또 찍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포토존이 있었어요. 그렇게 포토존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사진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액자가 이렇게 벽마다 걸려있는 그 곳으로 갔습니다. 액자 역시 뭐 오빠들의 인터뷰 영상이나 아니면 언니가 몇 번 전시회를 갔기 때문에 그때 찍어왔던 영상들을 제가 많이 봐서 그런지 익숙한 액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탐이 나는 그런 액자들도 많았어요. 근데 액자는 어차피 나중에 이렇게 경품으로 팬들에게 다 돌아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도 약간의 기대, 설렘 뭐 이런 마음으로 액자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액자 수령하라는 그 문자가 오면 어떤 액자를 가져가지? 뭐 어떤 액자를 받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액자 사진들을 이렇게 막 봤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뭔가 갖고는 싶은데 어차피 당첨이 안 되면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을 비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둘러보긴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말이지만 액자를 가져가라는 문자를 받진 못했어요. 액자 경품 당첨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액자를 받아 가신 분들에 한해서는 부럽기도 했고 또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액자를 받을 만큼 능력자들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나는 뭐 했지? 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만 목함 세트를 사고 액자를 바라는 내 자신이 너무 내 오빠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목함 세트 하나 샀는데 저 수많은 액자 중에 내가 원하는 액자를 갖고 싶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조금 오빠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막 목함 세트를 막 4-5개 사도 막 액자가 당첨될까 말까 하는데 막 하나 사놓고 막 나 어떤 액자 가져가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애초에 욕심을 버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마음을 다잡긴 했지만 그래도 갖고 싶은 건 갖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액자가 걸린 그 방에 이렇게 둘러보고 또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언니는 혼자 왔을 때는 이렇게 부탁을 못했지만 제가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갖고 싶었던 액자 옆에 가가지고 나 사진 좀 찍어줘, 나 사진 좀 찍어줘,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를 열심히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액자가 뭐였냐고요? 제가 원하는 액자는 뭐 이미 다른 사람들, 다른 내 오빠들을 좋아하는 팬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넘어갔지만 그래도 제일 갖고 싶었던 액자는 혜승 오빠가 유일하게 혜승 오빠가 있었던 그 스윗 딜리전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찍은 그 액자가 있었어요. 그거를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못 받았어요. 당첨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갖고 싶었던 액자는 그 시계 안에 이렇게 책이 펼쳐져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멤버들이 있는 버전과 멤버들이 없는 버전, 그리고 멤버들 각자 개인 그 컷들이 있는 그런 액자가 있었는데, 네, 그 액자가 갖고 싶었지만 당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갖고 싶었던 액자는 I will always be thinking of you 그 영어가 적혀 있고 거기에 멤버들이 이렇게 한 명씩 서 있는 그 액자가 있었는데 그 액자가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다? 당첨이 안 됐다. 네. 그래서 그렇게 속으로 막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해놓고 액자를 구경을 하다가 2층에 있는 내일 오빠들의 연습실, 작업 공간을 이렇게 꾸며놓은 곳으로 이렇게 구경을 가기 위해 계단을 올랐습니다. 근데 스태프분이 인원이 아직 좀 많이 있으니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에 이렇게 언니랑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포토존에서 사람들이 깍 소리 지르고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남자분의 목소리가 막 이렇게 들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렇게 봤는데 종환 오빠가 왔다는 거예요. 내래 보컬을 담당하시는 종환 오빠가 전시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3시 타임에. 그래서 정말 종환 오빠가?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언니가 종환 오빠의 팬이니까 그래가지고 언니가 고민을 막 하더라고요. 계단에 서서 기다리느냐 종환 오빠를 보느냐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길래 언니가 저한테 지금 종환이가 지금 왔나봐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뭐해 빨리 내려가 이러면서 빨리 내려가서 종환 오빠 봐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하니까 언니가 그제서야 이렇게 막 계단을 막 내려가가지고 저도 따라 내려갔죠. 그렇게 해서 그 팬들 사이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종환 오빠와 그리고 그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는 이렇게 스복 직원분들이 이렇게 막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종환 오빠한테 사인을 받을 순 없지만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스태프분들이 현장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줄을 세워서 저희가 예쁘게 또 말을 잘 들었죠. 그렇게 해서 줄을 딱 서고 종환 오빠가 그 포토존 소파에 앉아 있으면 팬들이 이렇게 랜덤으로 계속 이렇게 앉아서 포즈를 취하며 내일의 악기 조율남으로 제가 카테고리를 만들었던 분이 지금은 팀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팀장님이 이렇게 팬들의 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어 주셨습니다. 언니도 종환 오빠랑 사진을 찍고 저도 기다렸다가 종환 오빠랑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실 종환 오빠랑 퇴근길에 손 잡아보고 그리고 해외 공연 갔을 때 이렇게 그 VIP 티켓 샀을 때 하이파이브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거리밖에 되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포토존에서 종환 오빠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종환 오빠한테 이 포즈 취주세요 이렇게 막 요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종환 오빠도 잘 따라와 줬고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그렇게 종환 오빠 가까이 앉아서 찍어본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항상 영상 속에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옆에 앉아서 사진을 찍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그닥이래. 뭔가 종환 오빠는 매번 언급을 했지만 그냥
언니가 좋아하는 멤버,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조한 오빠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일단 벽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다가갈 수 없는 사람, 내가 뭔가 마음을 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뭔가 그 선입견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편하게 네, 조원 오빠한테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조원 오빠도 이렇게 싫은 티를 내지 않고 다 제가 해달라는 대로 이렇게 해주셔서 네,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고마웠어요. 고맙다고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팬들을 상대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런 팬들의 요구나 그런 조건들을 다 이렇게 맞춰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그런 조한 오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참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팬들은 계속 이렇게 바뀌는데 사진을 찍어주시는 그 팀장님은 계속 이렇게 폰을 바꿔가면서 사진을 찍어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너무 고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와 진짜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와 일일이 저렇게 폰 바꿔가면서 사진을 막 한 사람당 그래도 기본 4~5장은 찍어주셨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러면서 막 구호 외쳐가면서 그렇게 사진을 찍어주시는 팀장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진짜 또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일을 진짜 잘하는 것 같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올린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진을 찍는데 웃고 계시고 피곤한 기색 전혀 내색 없이 이렇게 막 팬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이렇게 존댓말 해가면서 그렇게 막 사진도 찍고 웃으면서 하나 둘 셋 외치고 막 그러는 팀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환 오빠와의 포토 타임은 끝이 났고 종환 오빠는 전시회장을 빠져나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나머지 구경을 하지 못했던 전시회 구경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 공간이 꾸며진 2층으로 갔고 거기에서도 사실 구경보다 종환 오빠가 다른 팬들이랑 사진 찍는 것만 더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언니는 종환 오빠가 다른 팬들이랑 이렇게 사진 찍는 모습을 봤으면 저는 열심히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팀장님을 너무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래?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니? 막 이러면서 진짜 속으로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계속 팀장님을 이렇게 칭찬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진짜 일 잘한다.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인상 한 번 안 찡그리고 저렇게 일을 하지? 막 이러면서 되게 신기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저 오빠들의 작업 공간 전시를 이렇게 다 보고
그리고 또 다른 팬들이 또 계단에 기다리고 계시는 걸 보고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빨리 그냥 가자고, 이렇게 내려가자고 그렇게 해서 내려갔고, 마지막으로 뮤비방에서 또 사진 찍고 뮤직비디오를 다시 보고 그렇게 하다가 퇴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언니랑 같이 찍은 사진이 없는 것 같아서 신인 매니저분, 애명 꼬맹이 매니저분에게, 꼬맹이 매니저분이 서 계셨어요, 포토존에. 자기 구역인가 봐요, 그 포토존이. 그래서 바로 꼬맹이 매니저한테 가가지고 저희 사진 좀 찍어주세요 빨리,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그 포토존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간을 지켰어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전시회를 구경을 다 하고 나왔는데, 꼬맹이 매니저분 꼬맹이 매니저분한테 제가 그 숲속처럼 꾸며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뭔가 조화 같은 식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되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건 조화일까? 생화일까? 이러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겉으로 봤을 땐 조화 같기도 하고, 생화면 이거 돈이 장난이 아닐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또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하길래 그때 이제 꼬맹이 매니저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꼬맹이 매니저분한테 가서 물었어요. 이거 진짜예요? 그랬더니 꼬맹이 매니저분께서 아, 진짜일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와, 대박 이러면서 그럼 이거 다 사신 거예요? 아니면 렌탈이에요? 막 이랬더니 자기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꼬맹이 매니저분한테 너무 신뢰되는 질문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항상 뭔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는데, 그 물어보고 싶은 상대가 항상 꼬맹이 매니저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꼬맹이 매니저한테 계속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고 막 엉뚱한 대답을 듣게 되는 그런 경우가 조금 몇 번 발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듣진 않겠지만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너무 대답해 주셔서 일단 너무 고맙고 엉뚱한 질문에 그렇게 또 아는 만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라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전합니다. 뭐 언젠가는 듣는 날이 올까요? 꼬맹이 매니저가 이 보이스 언니를.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전시를 다 구경하고 저희는 다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카페로 갔습니다. 이번엔 2층으로 가서 이렇게 폰도 충전할 겸 해서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카페에 있는 분들 다 대부분이 넬팬이었으니까. 그래서 야, 계속 왔대, 혜승 오빠 왔대,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혜승 오빠가 왔다는 말을 또 카페에 있던 또 팬 여러분들께서 우르르 이렇게 일어나서 또 전시회장으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너도 가 빨리 가 그래서 빨리 가서 혜성 오빠 봐 혜성 그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가고는 싶었어요. 가고는 싶었는데 전 4시 타임에 표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표도 없는데 왜 가? 막 이랬는데 언니가 그래도 전시회 들어가는 건 볼 수 있지 아니면 나오는 건 볼 수 있잖아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 들어가는 건 이미 뭐 들어갔을 거고 나오는 거 보고 싶긴 하지만 또 팬들이 우르르 이렇게 몰려서 이렇게 오빠가 혜성 오빠가 쭉 가는 걸 이렇게 또 지켜보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나까지 또 이렇게 그 많은 팬들의 그 무리 속에 한 팬이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혜성 오빠한테. 그래서 혜성 오빠가 올지도 몰랐지만 혜성 오빠가 이렇게 왔는데 뭔가 팬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막 또 사진 찍어달라 사인해달라 막 이러는 팬들 사이에 또 내가 존재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니야 그냥 됐어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카페에 들어오시는 뭐 팬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 듣고 그냥 혜성 오빠 왔구나 혜성 오빠가 이렇게 이렇게 해줬구나 혜성 오빠 갔구나 막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만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페에 있는데 액자 경품에 당첨됐다고 문자가 왔다는 분들도 있었고 아직 문자가 안 오네? 라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희도 역시나 기다렸는데 끝내 문자는 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까 했는데 기차가 예약되어 있는 예매된 시간이 8시 몇 분 기차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간을 때워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딱히 갈 곳도 없고 애매하기도 하고 시간이 그래서 그냥 여기 남아서 이렇게 팬들이 액자 받아가는 거라도 이렇게 좀 보자 이런 마인드로 그렇게 카페에서 음료 마시고 그리고 6시쯤에 이렇게 전시회 주변을 막 돌아다니면서 배가 고팠어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이 근처에 맛집 많아 이러면서 막 가래집도 있고 뭐 빵집도 있고 막 이러면서 언니가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래 그래 이러면서 근데 뭐 어떤 가게는 문을 안 열고 어떤 가게는 제 취향이 아니고 막 이러면서 막 고르다가 결국에 간 곳이 포항물회였어요. 포항물회를 이렇게 해주는 식당이었는데 언니랑 저랑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문을 했어요. 언니는 전복 해산물 물회, 저는 멍게 물회였는데 사실 멍게가 제철이 있고 그리고 멍게를 또 많이 이렇게 취급 안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직원분한테 미리 물었죠. 그래서 혹시 멍게 물에도 되나요? 이랬더니 다행히 직원분께서 멍게 물에도 당연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전 전복 물에요 이랬더니 그래서 저는 멍게 물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언니는 전복 해산물 물회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주문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저희가 주문을 했던 물회가 저희 앞에 각각 이렇게 놓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물회를 먹게 됐는데 사실
저는 그냥 회를 먹으면 먹었지 사실 물회를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언니가 맛있게 이렇게 먹고 그리고 이왕 먹으러 왔는데 또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먹어는 볼게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한 젓가락 이렇게 딱 먹었는데 웬걸 왜 이렇게 맛있지? 이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젓가락을 내려놓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그 회랑 그 안에 들어있는 채소랑 이렇게 막 연거푸 이렇게 막 젓가락질을 하면서 막 미친 듯이 진짜 먹었던 것 같아요. 사실 물에는 제가 왜 먹기 힘들어 했냐면 어떤 물회를 먹으면 엄청 신맛이 많이 느껴져서 그 초맛이 너무 강하니까 전체적인 그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래서 싫어해서 안 먹게 되고 또 어떤 물에는 너무 단 거예요. 과일도 과일이라기보다는 채소 안에 들어가는 채소도 단데 거기에 설탕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너무 달아서 또 물회를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는 시고 어떤 건 달고 막 이래가지고 차라리 회를 먹자 진짜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물회를 거의 안 먹었어요. 근데 그 집은 진짜 그 맛의 밸런스 균형을 진짜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지도 않고 그렇게 달지도 않고 그렇다고 짜지도 않고 그 세 가지 맛이 조화를 잘 이룬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맛집이라서 그런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이렇게 순환이 잘 되니까 뭔가 해산물도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멍게는 뭐 내장 빼고 뭐 이렇게 하면 먹을 게 별로 없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손질도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특유의 멍게 그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 그 특유의 향을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멍게를 이렇게 멍게물회를 이렇게 먹는데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뭐 그곳에 공연이 있거나 뭐 또 다른 전시회를 하는 그런 기회가 이렇게 생긴다면 포항물회를 꼭 그 포항물회를 하는 그 식당에 가가지고 포항물회 식당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가서 먹을 것 같아요. 물회를 진짜로 그 정도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물회를 싫어한다. 뭐 물회에 대한 편견이 있다. 이런 분들도 한번 가서 드셔보시면 저처럼 약간 물회에 대한 편견 그리고 물회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회를 먹고 배를 든든히 또 채운다. 양도 진짜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배를 채우고 다시 전시회장으로 갔습니다. 그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어느새 7시가 됐고 팬들이 그 문자 액자를 수령하기 위한 문자를 받으신 팬들이 하나둘씩 모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시회장에 이렇게 그 철거 작업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이제 전시회장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포토존에 있던 식물들을 다 트럭에 싣고 계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였어. 와 이거 생화였어. 막 이러면서 언니랑 둘이서 막 그렇게 신기해하면서 막 와 이거 그러면 빌리는데 돈이 얼마야 이러면서 아닌가 이거 다 오빠들이 샀나 다시 연습실이나 어디 뭐 각자의
집이나 이런 데 배달이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로 생하였던 식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시회장 앞으로 가서 팬들이 액자를 가져가는 모습을 이렇게 부러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뭐, 그 앞에 풍경들을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당첨 문자를 보고 스태프들이 확인을 하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액자를 이렇게 주며 받아오는 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최애 멤버의 사진이 아니다 이러면 그 앞에서 막 서로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막 그 풍경들이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부럽기도 하고 혹시나 뒤늦게 또 문자가 왔나 해서 또 폰을 열심히 확인도 하고 역시 욕심이었나 봐요.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구경을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팀장님이 이렇게 그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막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고 있다가 다시 또 몇 초 안 돼서 또 다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아까 그 리치몬드 제과점에서 산 그 빵이 있었는데 그 빵을 이렇게 제가 들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언니한테 언니야 이거 팀장한테 주면 안 되나? 팀장한테 선물해주면 안 되나? 이러면서 그렇게 언니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어쨌든 이 리치몬드 빵을 산 건 언니고 언니 돈으로 결제를 했고 언니가 먹으려고 산 건데 괜히 언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막 팀장님한테 이렇게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언니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진짜 1초의 고민도 없이 네가 알아서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덥석 물어버린 거죠. 그래서 팀장님이 이렇게 계단에서 올라와서 팬들 사이를 이렇게 막 갈팡질팡하면서 이렇게 막 서 있다가 제 앞에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 그 네, 리치몬드에서 샀던 그걸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걸 이렇게 딱 내밀면서 이거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팀장님한테 줬는데 진짜 다행히 정말 고맙게도 팀장님이 선뜻 이렇게 받아주시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전시회장 안으로.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팀장님한테 정말 이렇게 받아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팀장님과의 뭐 그런 커넥트도 없었고 사실 팀장님을 계속 영상으로 찍기만 했고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었는데 그 마음이 조금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팀장님한테 뭔가를 좀 선물하고 싶다 아니면 내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고맙다는 마음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매번 오빠들 공연이나 페스티벌 할 때마다 이렇게 팀장님을 마주치면 인사를 해야겠다. 고맙다고 인사를 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마침 이렇게 그 리치몬드 빵 하나로 이렇게 뭔가 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돼서, 기회가 돼서 진짜 너무 언니한테도 고맙고, 그걸 받아서 이렇게 가져간 팀장님한테도 정말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팀장님 영상에 제가 그 더보기란에도 썼지만 진짜 오늘 하루 너무 수고하셨고, 그리고 진짜 와, 저 정도의 일이라면 지금쯤 당이 최고조로 땡길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언니한테 이렇게 말을 해서 이거 팀장님한테 주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팀장님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언니가 양보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그걸 받아가서 드셨는지 아니면 나눠 드셨는지, 조금해서 나눠 드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팀장님이 이렇게 들고 가서 이렇게 드셨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진짜로. 그렇게 해서 팀장님한테 그걸 전해주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언니가 아무래도 기차 시간 때문에 빨리 가야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저희 둘은 모아졌고,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그리고 홍대 입구역에 도착해서 공항 철도를 타고 그렇게 서울역에 도착을 해서 진짜 그나마 조금 여유 있게 도착을 미리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가 시원한 거 먹고 싶다고 해서 언니는 에이드 마시고 나는 편의점에 가서 콜라 사가지고 콜라 마시려고 이렇게 콜라를 사고, 그렇게 다시 언니를 만나서 서울역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언니를 찾기 위해 많이 두리번거리고, 결국엔 하다못해서 폰으로 어디야? 나 여기 있어. 언니는 어디야? 이러면서 언니도 여기 나 어디 있어.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저희가 배정된 플랫폼으로 내려가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목적지는 동대구역이죠. 그래서 잠들면 안 된다. 잠들면 부산역까지 갈 수 있으니까 잠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한 명이 자면 한 명이 또 깨어있고, 한 명이 또 깨면 한 명이 또 자고, 이렇게 하면서 동대구역에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대구역에 도착을 해서 주차비를 정산하고 그렇게 주차를 되어 있는 저희 차가 있는 곳으로 가서 운전을 해서 열심히 도로를 달리고 고속도로를 달려서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도착을 했는데 12시 안에는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서울 가면 새벽 1시, 2시에 도착을 했었는데 그나마 일찍 당일에 도착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도착해서 TV를 보다가 저는 너무 피곤하고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언니 TV 볼
때 그냥 저는 방에 미리 그냥 들어와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시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전시회를 기획해준 내 오빠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팬으로서. 이번 앨범 역시도 USB로 이렇게 앨범을 이렇게 전곡을 다 순서에 맞게 이렇게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오빠들이 왜 USB로 앨범을 냈는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음원으로 듣다가 USB로 들으니까 확실히 진짜 제 이 귀가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그런 음원으로 저희가 내일 오빠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전시회를 통해서 내일 오빠들이 뭘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지, 그리고 10집 앨범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뭘 의도해서 전시회를 열고 싶었는지, 그 마음을 진짜 조금이나마 진짜 0.00001%라도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는 전시회였던 것 같습니다. 누구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그런 기획을 해주시고 그걸 실행해주시고 그걸 팬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일만의 공간을 오픈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했고 너무 고맙다는 말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악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막 그 작업실, 연습실의 그 공간을 꾸며놓은 그 공간을 보고도 사실 별다른 그렇게 감흥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다녀온 팬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후기들을 이렇게 보면 악기들이 다 오빠들의 그런 손때가 묻어있고 오빠들이 다 이렇게 애정하는 그런 악기들이고 그런 거를 값어치로 이렇게 매길 수는 없지만 진짜 이런 악기가 있었기에 내 오빠들의 음악을 우리가 오롯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들을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악기가 비싸든 싸든 악기가 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종환 오빠의 머릿속에 있는 그 가사들, 그 음들이 그렇게 하나의 노래가 되고 그 노래가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떤 감정이라는 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괜찮은 이벤트나 전시회가 있다면 진짜 꼭 한 번은 가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 추천을 하겠습니다. 내 오빠들도 팬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공간을 모습을 이렇게 보셨으니까 다음 앨범은 아니더라도 뭔가 또 다른 의미의 전시회를 열어서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내 오빠들의 다이어리 오브 X 전시회를 다녀온 예이랑의 후기였습니다.